안녕하세요. 자, 시스템 보안 두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이번에 얘기되는 거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서버에 기반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념들은 정보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세세한 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이게 틀린 것 같지? 잠깐만요. 교수님 이렇게 요즘 갑자기 이렇게 헷갈렸죠? 맞죠? 괜히 이게 막 틀린 것 같은 거야.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액세스가 뭐예요? 그쵸. 우리말로 보통 할 때 접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접근 컨트롤이니까 제어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지.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보안을 취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지키고 싶은 자산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얘를 지키려고 내가 보안 조치를 취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위협을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위협이 내가 지키려는 어떤 보호 장치를 뚫고 현실화되면 그걸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자, 결국은 이 위협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그래서 꽁꽁 싸매고 총 들고 군인들에게 지키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뭐 할 가능성이 내 자산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요. 결국은 접근 제어를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뭐 요즘에도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좀 시끌시끌한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다에 쳐지는 게 MLL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뭐 이렇게 하는 거 뭐야? 결국은 접근 제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에 두세요. 접근 제어를 성공하면 보안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세요. 뭐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안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뭐예요? 예,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실제로는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한번 볼까요? 계정 관리죠. 계정이니까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카운트 관리, 계정 관리. 어카운트는 이렇게 하죠. 어카운트. 알고 계셔야 되죠.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검증하기 위한 정보다 그랬는데 결국은 시스템의 사용이 허락된 자 이거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게 뭐예요? 네. 앞에 영상에 보시면 ID라 그랬지. 아이디 하니까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아이디라고만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뭐의 약자라고요? 네, 우린 알아야 돼.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예요. 자, 그다음에 패스워드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패스워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패스 통과하기 위한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할 때 이거 이제 암호 또 우리말로 좀 풀어가지고 비밀번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하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나오냐면 우리 진짜 암호학 사이트 그러니까 암호시키는 거 그러니까 암호학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데 가서 나오는 사이퍼 텍스트 할 때도 뭐 암호문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그 문제를 좀 일으켜서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억지 해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로 보면 되게 분명하다 이럴 때는
이거는 사이퍼 텍스트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게 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계정 관리에서 나오는 건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서로 이런 거 있지. 그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어. 옛날 말로 보초라 그러지. 경계를 서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누군지 깜깜해서 안 보여. 또 우리인지 우리 그 같은 편인지 아닌지 쉽게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 뭐 이런 거 하잖아. 칼춤 이쪽에서 뭐 그런 거 있어. 이게 뭐 오래돼서 잊어먹었다는데 뭐 이런 거야. 뭐 정지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정해진 그런 걸 물어보지. 칼춤 뭐 그날 뭐 대응하는 단어가 뭐 치마야. 뭐 치마 그러면 뭐 이쪽에서 뭐 오늘 뭐 합의라는 게 있어. 요거 하나 갖고만은 그 뭐 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합의 9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7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7을 얼마 더 해야지 9가 돼? 2잖아. 그래서 2 이렇게 부르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그 사람들 통과시키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암호 이게 이제 패스워드인데 인증하는 거죠. 우리 편인지 확인하는 거야. 인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을 암호라는 말로 쓰다 보니까 크립토그래피 암호문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IT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이지. 어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알고 극복을 하자. 교수 무슨 얘기했어? 뭐 그런 거야.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영어 싫어. 그래도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안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글로 봐서 헷갈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럼 우리 범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제 관리자 이제 그래서 요거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요거는 식별한다 그랬지. 우리 앞에 영상에서 그 뭐라 그랬지? 이거 식별하는 거, 식별 구분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인증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식별, 인증. 지금 보안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얘기야. 자, 인증이 끝나면 그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거? 와, 잘했어. 권한 부여. 또는 그러니까 사용 권한을 주는 거야. 권한 부여해. 오서라이제이션 여기 인증이 오서라이제이션이지. 권한을 부여한 거 오서라이즈 가만히 맞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뭐라 그러죠? 네,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찾아서 책임 추적, 어카운터빌리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앞에 영상이 있어요. 다시 보시고. 자, 이 윈도우에서는 MS에서는 관리자 계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정해져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거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특히 끝에 여기 있는 단어 ER이 아니라 OR이 OR.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거는 IT 전공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 그러면 MS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야. 최고 관리자 권한이. 그러면 에쿠 자, 그러면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뭐야?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 그렇죠. 루트죠, 루트. 근데 둘 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루트라는 슈퍼 유저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변경 불가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죠. 배포판마다 그러니까 슈퍼 유저의 권한을 접근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써요. 근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교수님이 슈퍼 유저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여기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MS에서는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MS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지워버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 서버 소홀하면 MS 윈도우 서버를 하면 MS
윈도우즈 서버 수업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그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지우세요 내지는 지우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변경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관리자 계정 지침,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MS에 지금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S 윈도우즈 서버에 지금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대개는 다 여러분들 시스템 PC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PC의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 PC에 깔려 있는 MS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PC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 상당히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본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이언트용인 쉽게 우리 PC용의 윈도우와 서버용 윈도우를 다르게 갖고 갔어요. 서버용 윈도우의 대표적인 핵심이 되는 서버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거죠. New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NT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윈도우즈 NT 또는 누가 NT 그러면 윈도우즈 서버의 DNA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다가요. 나중에 그 윈도우즈 2000 시대에 와서 이 바로 윈도우즈 NT가 이 DNA가 클라이언트 윈도우에도 이제 포함되게 돼요. 결합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버에 있는 기술들도 이쪽으로 녹아들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관리자 계정, 관리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한 관리자 계정의 개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은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나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사용자 그룹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설정된 그룹들의 상당수가 관리자 계정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거는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백업으로서 백업한다는 건 관리자 기능이죠. 백업, 파워 유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자 아이디 변경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디 변경하라는 얘기는 교수님이 변경하라 내지는 삭제하라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셔서 여기 보면은 뭐 secure 약자겠지, secure for .ms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찾기에서 뭐 보안, 뭐 로컬 보안 이렇게 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눌러도 돼요.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도구로 이렇게 넘어오셔도 돼요. 뭐 방법은 윈도우에서 너무 다양하니까 교수님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윈도우와 같은 걸 보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찌 됐건 나중에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는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후반부 가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전공한 사람들이나 IT 전문가들이면 요즘에 이 단어를 다 알아. 그러니까 보안 전공이나 IT 전문가들이면 다 알아. 자, 여기 나오는 무차별 공격 이거를 brute force att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brute force attack으로 administrator라고 하는 계정명이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넣어놓고 계속 때려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QWERT, QWERTY, QWERT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면 얘가 어차피 잘 안 바꿨을 거야. 패스워드를 지금 복잡하게 주면 뭐 기억 못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대입해 보는 거야. 어떤 경우 한번 생각나요? 동생이 내 PC를 잠궈 놓고 갔어. 또는 동생의 그 뭔가를 보고 싶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뭐 계정을 보고 싶어. 메일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괜히. 그러면 어떻게?
얘가 좋아하는 뭐 단어에 그다음에 좋아하는 숫자를 더해가지고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브루트 포스 어택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무차별 공격 맞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 이거를 무차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무차별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다른 형태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딕셔너리가 사전이죠. 그래서 일전이 아니고 딕셔너리 그러니까 단어장 사전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 어택 안 쓸게요. 여러분들 쓸 수 있죠. 브루트 포스 어택 그다음에 딕셔너리 어택 이 두 가지 단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브루트 포스 어택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전 공격 같은 경우에 뭐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다른 식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에는 그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패스워드 예를 들어서 루트 123 또는 1234 또는 뭐 QWERTY 1234 이런 단어들을 이런 발견된 패스워드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곳이 있어. 이게 진짜로 다 만들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이트들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 대입을 해보는 거라는 사이트에. 그러면 풀리게 돼. 이걸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이제 됐었던 건 줌이죠. 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적용되어졌던 그런 어떤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줌에 대입을 해봤더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럴까 라이언 1234라는 아이디를 썼어. 근데 그 라이언 1234가 줌에 있는 거야. 라이언 1234가 전에 어디선가 뚫린 데 가보니까 패스워드를 1234 라이언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줌에다도 1234 라이언이라고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들어가지더라. 이렇게 깬 게 이제 줌 그 패스워드 공격이었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가지 단어 우리 꼭 기억합시다. 어떤 의미인지. 자, 암호 관리라고 하는 거 보시면요. 로그인 할 때 사용되는 비번 패스워드예요. 나중에 요 암호라는 말 때문에 헷갈려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인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암호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8글자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해서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 제한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그래서 이거 별로 쓸데없는 짓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 이것도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걸 막 더 늘려가지고 어떤 사이트들은 뭐 9글자 넣으시오 뭐 이런 사이트들 나오면 내 패스워드 막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헷갈리고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야. 근데 제안자는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하고 제안한 사람이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법제화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져서 자꾸 이제 시스템에서 패스워드 체커라 그래요. 패스워드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8글자가 안 돼요. 짧아요. 보안에 강력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된 게 요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게 필요하겠구나. 누군가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잃지 않아야 되는 게 보안 문제는 관리돼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이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라에서 패스워드는 8글자 이상 넣으라고 하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야 너무 귀찮아 3글자만 해
이렇게 해서 사장님 나중에 그 점검 나와서 걸리면 우리 벌금 물지도 모르는데요. 괜찮아. 내가 책임져. 세 글자로 해.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정책에 따라서 뭐가 된다? 기술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곳에 가서 로컬 보안 정책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S에서 윈도우 운영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홈페이지 가셔서 패스워드 정책 또는 패스워드라고만 치셔도요, 바로 링크 걸릴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이거는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시스템 안에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웹페이지 가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거지. 요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대문자, 소문자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숫자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특수 문자도 꼭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막 그 조합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네, 항상 보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복잡성을 띄다 보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기억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기록하게 되죠. 뭐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요런 문제가 있어요.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 뭐가 생겨요? 보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요런 문제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럼 패스워드를 아까 사장님처럼 야, 세 자리로만 제한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복잡하면서도 쉽게 사용자가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보안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하면 그 계정을 어떻게 돼요? 잠그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정책을 윈도우에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책 보고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죠. 다시 해서 비밀번호 은행 가세요. CD기에다 여러분들 그 뭐라죠? 체크카드 집어넣고 돈 꺼내려고 패스워드를 눌렀는데 1234, 1234, 1234 이렇게 네 번인가 다섯 번 딱 하면 카드를 꽉 잡아버리죠. CD기에서. 그리고 경비 요원이 오든지 은행원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몇 번 틀리면 포털에서 이 경고를 주죠. 앞으로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더 틀리면 이제 또 잠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다시 푸는 절차 프로토콜을 이렇게 전개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캡처 같은 거 써서 뭐 이렇게 버스만 찍으시오. 아니면 뭐 나타난 숫자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로봇으로 공격하는 거 다시 해서 앞에서 나왔던 용어 블루트 포스 어택 같은 것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로봇에 의해서 접근이 시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증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인증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좌우지간 몇 번까지 틀려도 괜찮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알아두세요.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 되겠습니다. 클리핑 레벨입니다. 클리핑 레벨 5 그럼 어떻게 돼? 5번까지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지. 6번째 틀리면 잠군다는 얘기지. 이것도 기준은 이제 몇 번을 정할 거냐는 이제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클리핑 레벨 기억하세요.
허용 숫자죠. 그러면 클리핑 레벨에서 알아야 되는 속사정 내용이 하나 있다. 자, 보세요. 한 번 틀렸어, 두 번 틀렸어, 세 번 틀렸어, 네 번 틀렸어. 이렇게 갈 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맞아서 통과가 돼버렸네. 그럼 이때 한 번 틀려, 두 번 틀려, 세 번 틀려, 네 번 틀려를 그 상황을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요거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기록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허용 어디까지 틀린 것을 허용할 거냐를 의미하는 단어 클리핑 레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따라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관리 정책의 또 다른 형태를 보시면은요, 이제 요건 뭐 너무 일상적으로 됐어요. 요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시스템 아까 얘기했잖아. 법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고 있거든. 그 얼마로? 석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안 바꾸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걸 기술적으로 나중에 교수는 다 정리해 줄 거야. 한꺼번에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서 바꾸시오 해. 그래도 잘 안 바꾸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도 당연히 우리 시스템에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바꾸도록 할래?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도록 할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석 달에 한 번 바꾸라고 90일에 한 번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진짜 몇 번에 한 달에 할래? 두 달로 할래? 이런 구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 IT 기술자인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지. 근데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프로그램으로 다 했겠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 시스템에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게스트 계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넘어갑니다. 자, 서비스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서버가 서비스 하는 게 서버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렇거든. 또는 거기다가는 익명 사용자에게 열어둘 때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그 파일을 잠깐 이용하도록 우리 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공유 폴더로 열어져 있는데 관리자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뭐 파일 약자는 보시면 아시겠지. 보통 이렇게 파일 시스템 매니지먼트 뭐 그런 약자가 되겠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 공부하는 거하고 보안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물론 달라요. 밖에 나가면 시스템 관리자하고 보안 관리자하고 다른데 근데 요즘 되게 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 시스템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시스템 관리자 따로 있고 보안 관리자 따로 있다. 겹치는 부분 많은데 그것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제거할 필요가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버려요, 공유 폴더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에 따라서 접근할 수 없게끔 또는 필요한 사람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교수님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 가용성. 보장을 할 거나 어쩔 거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아예 서비스 자체가 안 쓰는 거야. 우리 그 회사에서 잘 안 써.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내리는 게 어떨까? 괜히 틈을 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내려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관리하는 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서비스들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이러한 예를 하나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FTP 서비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이제 FTP 서비스의 요거죠. 어노니머스 요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대역을 설정을 해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웹에서 거의 파일을 받고 올리니까 뭐 FTP 서비스가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IT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FTP 서비스가 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이 슬라이드 뒤쪽에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누구나 접근 무조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은 조심해서 관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나왔네요. 요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노니머스 그러면 좀 이 발음하기 좀 옛날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어노니머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읽어보시면요, FTP 서비스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모를 만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스니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니핑을 엿듣는 거를 말해요. 엿듣다. 이거를 스니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엿듣는 자를 스니퍼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가 될 거고요.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스니핑 되는 것들을 뭐 영화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영화 속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를 주인공들이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공중전화래. 전화 단자함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헤드폰을 쓰고 뭐 이렇게 엿듣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스니핑이에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이거 되느냐? 되게 쉽게 되죠. 여러분들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만 들어두세요. 와이어샤크라는 프로토콜 분석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날아다니는 걸 쉽게 캡처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자체가 스니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FTP가 나오는데 걔를 SFTP라고 얘기합니다. Secure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고요. SSH라고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버들에 접속해서 뭔가를 올리고 전달을 해야 될 때 이걸 주로 쓰죠. SFTP를 써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니핑에 의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죠. 아까 그림이 지나다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와이어샤크를 깔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FTP 접속을 할 때 앞에 아마 써져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그러니까 평문 형태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일반 텍스트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좀 상당히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과정상에 있었던 얘기인데 윈도우스 2008부터 뭐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